역시 오늘도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게 꽤 여러 개야. 그러니까 기본을 좀 기억을 잘 하시고 그걸 근거로 문제를 이제 풀이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그래프 얘기를 하기 전에 삼각함수 그래프의 특징 중에 주기에 관련된 특징. 소고기맨. 네, 소고기맨. 주기성에 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주기성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거에 대한 얘기지. 반복, 이제 과학 시간에도 배웠을 거야. 뭔가 이렇게 반복이 될 때 반복되는 그 한 개의 폭. 요거를 이제 주기라고 할 때 시간 개념이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볼까? 요런 표현 알아두셔야 돼. 특징은 이제 오늘 뭐 이따 얘기를 또 하겠지만,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부호 x라고 하는 그 값이 앞에 부호가 똑같은 게 일종의 주기성 표현이고, 한쪽은 x로 되어 있고 한쪽은 마이너스 x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게 대칭성 개념으로 표현되는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주기성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 거놓으면 또 나중에 헷갈리니까 말로 합시다. 이게 일종의 주기성에 관련된 표현이지. 유진아,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 함수의 특징을 이렇게 나타냈어. 뭐라고 표현하죠? 질문이 너무 광범위한가? 주기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할 건가? 에 대한 얘기죠. P만큼마다 반복됩니다 라고 읽으면 돼요. 단 주기가 P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 이것 때문에 한 문제를 낸 학교도 있었어. 다시요. 요 표현은 그러니까 x 자리나 x에서 p만큼 더 간 자리나 값이 똑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p만큼마다 같은 함수 값이 반복돼요. 이런 뜻이라고. 그런데 이걸 보고 주기가 p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그게 이해되니? p만큼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주기가 p라고 하면 안 된대, 무조건.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주기가 p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요거를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가 p입니다 라는 말이 주어진다면 이때는 주기가 p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단순히 그냥 주기로 읽어버리면 안 되고, 요만큼마다 간격마다 함수값이 반복된다는 건 맞는데 그걸 갖고 주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있어. 그럼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걸로 무슨 뜻이야? 저쪽 표현을 하면 두 칸마다 반복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기가 2라고 꼭 말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주기가 1인 함수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한 칸 가서 똑같은 값 나오겠죠? 한 칸 가면 똑같은 값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두 칸씩 간다고 해도 똑같은 값 나오는 거 맞지? 그러니까 두 칸씩 가서 똑같은 값 나온다고 할 때 무조건 주기가 2라고 안 되는 게 주기가 1일 수도 있는 거지. 주기가 0.5인 건 돼요? 이걸 만족합니까? 이거 만족해? 0.5씩 막 갔어. 그러면 2만큼 가면서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게 맞냐고. 맞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고, 이걸 보고 주기라고 얘기하려면 이 표현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이거를 만족한다 할 때 주기가 될 수 있는 놈들의 특징은 결국 요 숫자의 일종의 약수 개념에 해당되는, 그죠? 또는 거꾸로 말할까? 이 주기의 배수만큼 숫자가 되는 게 얘가 된다면 그때는 만족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의 절반, 또 2의 4분의 1만큼, 그죠? 약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런 주기들도 얘는 만족할 수 있으므로 그냥 이 표현은 단순히 p만큼마다 반복되는다라는 의미고, 주기라고 그냥 바로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서. 아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문제겠구나. 그러면 F0하고 FP는 같은 값일까요? 이걸 만족한다 하면 엑셋이 0 넣어봐. 그럼 F0 0 넣어보면 FP, 그죠? 그러면 F2P하고도 같은 값이 되나요? 맞아요? F3P도 F-P도 똑같은 값을 갖겠지?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 FP의 값을 구하여라. 어떤 함수를 주고 이게 주기가 P입니다라고 딱 말해줘. 그래놓고 FP의 값을 구하래. 근데 P를 아무리 대입해봤자 니네가 삼각함수 값을 못 구해. 그렇다면 주기가 P라는 말로부터 이 값이든 아니면 이 값이든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냥 미리 그냥 하나 문제 보고 갈게. 이건 뭐. 자, 673번 한 문제 따겠습니다. 673번 fx가 sin 2분의 x 더하기 코사인 3분의 x 더하기 1의 주기를 p라고 알려줬어. 자, fp의 값이 얼마냐? 그럼 p 대입해봤자 이 값 구할 수 있냐 없냐? 못 구하지. f sin 2분의 p 더하기 코사인 3분의 p 더하기 1이 얼마야? 모르죠. 그러니까 주기가 p라는 사실로부터 p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든 p만큼 왼쪽으로 이동하든 같은 값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fp 그 p라는 자리에서 왼쪽으로 p만큼 이동하면 제로인 자리죠. 그러니까 결국 f0와 같은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0 집어넣어 보면 sin 0 더하기 코사인 0 더하기 1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sin 0 더하기 코사인 0 더하기 1은 얼마요? 2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렇게 구합니다. 첫 문제에서 당황하는 친구들이 가끔 생겨서 p 집어넣고 sin 3분의 p가 얼마야? 뭐 이러고 있어. 그 얘기는 이 값을 이용해서 구해달라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주기성의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람. 이것도 캡처로 지울게요 하고 그래프가 위주라 오늘. 자, 이제 그래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삼각함수 특징 중에 이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먼저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 또는 코사인 x 그림 이 두 개를 먼저 소개할게. 자, 지금 이제 여태까지 배운 걸 생각해봐. 삼각함수의 정의라는 게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시초선이 있었고 이만큼 회전을 했을 때 동경이 하나 생긴다면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여기 위에 점 P 요 점에 x좌표 y좌표 가지고 삼각함수를 정의한 거다. 사인이면 이거 분의 이거니까 요 길이 분의 요 길이로 사인. 그러니까 요 길이 분의 y좌표 이걸 사인으로 한 거죠. 자, 그래서 그거까지 기억을 하고 있을 거니까 그걸로 삼각함수 얘기를 할게요. 이제 처음이니까 조금 자세히 그릴 건데 그냥 결론은 그냥 단순해요.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치고 이게 반지름 길이가 1짜리 원으로 생각해. 자, 원래 사인의 정의가 뭐였죠? 사인의 정의? 정의. 반지름 길이 분의 y좌표. 이게 사인의 정의 아니었어? 사인 세타? 그죠? 이제 요거 이제 이 돌아가는 각을 x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1이라고 해봐. 반지름 길이가 1이라고 해봐 여기가. 그럼 결국 사인 값은 뭘 나타내는 거냐? 이게 각이 돌아갈 때 생기는 y좌표를 표시한 거다. 다시요. 이 각이 x라는 각이 이게 뭐냐면 회전하는 각의 크기야. 그럼 회전할 때마다 생기는 그 점의 y좌표를 함수값으로 표시한 거. 좀 말이 어려운데 듣고 나면 이해가 더 돼. 자, 그럼 여기도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보조선을 하나 그어줄게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다. 나중에는 그냥 그릴게. 그래서 이제 시작을 여기다 다시 한번 그어줄게요. 그러면 얘가 회전하는 각을 x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회전하는 각의 크기에 따라서 생기는 요 점의
y좌표만큼을 계속 함수값 y값으로 기록을 하겠다. 그럼 처음에 회전하기 전에는 y값이 얼마였겠냐? 그럼 이제 이거부터 상상하고 보자. 각이 돌아갈 때 내가 y좌표만 표시해 볼 테니까 만나봐. 한 바퀴 도는 동안 이 동경이 한 바퀴 돌아가는 동안에 y좌표만 내가 계속 써볼게. 이게 도는 거야. y좌표야. 이해되니? 두 사람 따끈따끈했어. 돼, 안 돼? 잘 모르겠지. 다시 봐봐. 이게 동경이 이제 각이 x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근데 2파이 한 바퀴 돌 동안 y좌표만 내가 기록을 해보면 이 점에 그러니까 높이를 표시해 보는 거지. 그럼 0도부터 90도까지만 돌려볼게. 그럼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봐. 여기서부터 동경이 이렇게 회전했을 때 생기는 점의 y좌표들.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y좌표가 여기까지가 90도 돌아간 거야. 그럼 동경이 90도에서 180도까지 돌아가 볼게. 그럼 이 점의 y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내려가겠죠. 그래서 180도 가면 y값이 0이 되겠지. 이해돼? 돼, 안 돼? 솔직히 말해. 프랭클리 스피킹.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80도에서 270도로 동경이 회전했다. 예, 더 돌아갔어요. 그럼 y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려가는 거니까 270도까지 딱 오면 y좌표가 0이겠죠. 그랬다가 더 돌아가서 360도까지 가게 되면 다시 y좌표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멈추겠지.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연속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각이 동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동안의 높이 y좌표만 표시해 보면 y좌표가 이렇게 끝난다고. 그렇지? 그거를 돌아간 이 각의 크기에 따라 표시해 보면 이제 0도부터 90도까지 돌아갔을 때 y좌표는 원래 여기 바닥이었다가 y좌표가 점점 올라가서 90도이면 꼭대기 1까지 가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1까지 가겠죠. 그리고 90도에서 180도로 동경이 더 넘어갔어. 동경이 각이 크기가 파이까지 넘어갔어. 그러면 y좌표가 다시 내려오면서 0까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계속 연속적으로 써보면 270도짜리 한 바퀴 자리까지 왔을 때 180도 넘어가면 y값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높이까지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고. 그럼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다시 동경이 시작되는 거니까 높이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거니까 만약에 각도가 마이너스 쪽으로 돌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돌면 y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1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사인 그림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인의 정의가 반지름 길이가 1이라고 하면 이 사인 x의 정의가 이거라고. y좌표 표시한 거야. y좌표 표시. 그러니까 점점 돌아갈 때 y좌표가 이렇게 되는데 옆으로 이제 돌아가는 걸 옆으로 표시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긴 거지? 맞아? 계속 끝없이. 그러니까 x는 플러스 쪽으로든 마이너스 쪽으로든 한없이. 그러니까 x는 모든 실수가 될 수 있지. 그럼 정의역은 뭐야? 사인 x의 정의역은 집중해. 뭔 얘기인지 지금 알아들으면서 해야지. 정의역 얘기 들었잖아. 함수에서 x의 범위가 정의역 아니야? 맞지? 그럼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그림을 잘 보시면 x는 플러스 쪽으로도 한없이 커질 수 있고 마이너스 쪽으로도 한없이 갈 수 있지. 그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지. 당연한 거지. 그럼 치역은 어떻게 되죠? 치역 y값 범위 제일 높은 데가 얼마야? 1. 제일 낮은 데가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지? 근데 이거 설명을 내가 너무 길게 하나?
짧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 어쩌고 저쩌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처음이라고 생각해서 초보들도 있으니까 그지? 자 그래서 사인 그냥 얘기할게 이제 요 그림과 같은 건데 어차피 함수 공부는 이 식을 보고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그래프의 기본 특징을 기억하는 게 함수 공부하는 방법이야. 유리함수 때부터 다 지수함수도 그렇게 공부하면서 가르쳤어. 그러면 첫 번째 정의역 말해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x의 범위야. 이 x는 플러스 쪽으로든 마이너스 쪽으로든 한없이 가는 거죠. 정의역은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치역은 어떻게 되는 거야? y값의 범위야. 제일 높아봤자 1, 제일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니까 y의 범위는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의역 치역까지 얘기했어. 그 생긴 건 원점 출발해가지고 올라가면서부터 시작됐다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럼 한 바퀴를 더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다음부터는 요 모양이 다시 반복되는 거지. 그럼 얘는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이 한 개의 폭이 얼마야?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이 하나의 폭 크기 2파이죠? 당연한 거야 이건 거의. 왜?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한 바퀴가 2파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주기성에 대한 얘기도 다 추가를 할게요.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 기본적인 정의역 치역은 이렇게 돼. 그럼 삼각함수 그래프를 특징을 읽는다는 건 딱 이거야. 요거를 읽어내는 게 우리가 오늘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한 50%? 50%는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오늘. 자 그러면 요 그림을 보고 한번 말해봐봐. 최대값 얼마입니까? 최대값 얼마?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주기는? 이게 사인 x라고 하는 요 그림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자 이제 거기에 플러스 특징을 읽는 게 최대 최소 주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특징. 어떤 함수식을 보더라도 최대 최소 주기를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추가하면 그림의 특징을 다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기범아, 이 그래프는 어디에 좀 대칭성이 있니? 네. 어디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니네가 이거 한 그림을 조금 더 연장해 줄게. 그럼 원점에 대해서 대칭 그림 맞아? 그 원점에 대한 대칭을 나타내는 표현. 기함수? 기함수 표시. 네? 아 기함수 표현. 이렇게 표현을 이거 아까 주기 말고 주기성 말고 이제 대칭성 표현.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요 표현이 원점 대칭인 거야. x 자리하고 마이너스 x 자리하고 함수값이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의 함수값과 반대쪽 요 자리에서 함수값은 반대로 값이죠. 자 이제 좀 더 들어갈게. sin x는 원점 대칭이라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맞아. 근데 여기에 너무 갇혀 있지 말 것. 그럼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sin x 그림은 x는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야. 대칭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인이 원래 원점 대칭이라고 있는 건 기본으로 다 배우는 거야. 근데 거기에 너무 갇혀 있지 말라고. 대칭성을 읽을 때 얘는 그럼 2분의 파이 x는 2분의 파이라는 직선에 사인 x는 대칭이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틀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걸 기본 대칭 구조라고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칭 이렇게 써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틀리니? 그것도 아니죠. 네, 그것도 맞는 거예요.
x는 2분의 3파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대칭성을 생각할 때 요 사인이 원점 대칭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이 함수의 대칭성 표현 맞고, 근데 그걸 보고도 아까처럼 이런 직선, 선 대칭이라고 표현하는 거에, 또는 다른 점에 대한 대칭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너무 인색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니까요. 자, 이게 sin x를 읽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정리해 볼게요. sin x는 생긴 게 원점 출발해서 이렇게 생긴 거 맞아. 끝없이 진행해. 그래서 이 함수는 정의역은 모든 실수이고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그때 이제 요게 이제 그래프의 기본 모습을 생각한 거라면 이제 그래프의 특징을 읽는다는 걸 기억해. 최대값, 최소값, 주기, 대칭성까지 읽어낼 수 있는 게 그래프 특징을 읽는 거야. 그럼 최대값은 여기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기본적인 주기는 2파이마다 반복, 그죠? 주기. 그 다음에 대칭성 면으로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원점 대칭을 기본으로 보고, 이걸 꼭 점대칭이란 표현 말고 선대칭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래프를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봐라 이 얘기야. 꼭 요거만 그냥 맞아 하지 말고. 자, 그럼 니네가 이제 나중에 코사인 x 이제 여기다가 겹쳐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코사인 x는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함수의 정의상 코사인 x는 반지름 길이분의 x좌표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물론 이거랑 다른 다른 거예요. 이건 그냥 각도라고 생각할게. 그럼 반지름 길이분의 x좌표인데 결국은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코사인 x는 결국 x좌표를 함수값으로 나타낸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혼돈이 오는 거야. 각도가 돌아가면서 생기는 점에 x좌표를 y값으로 쓴 거라고. 그럼 내가 이거 한 바퀴 도는 동안, 요게 한 바퀴 도는 동안 x좌표가 변하는 모습을 살살 움직여 볼 테니까 니네는 이게 이 선이 여기서부터 회전한다고 생각하고 x좌표를 한번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x좌표는 처음에 제자리에 있을 때 0일 때 여기가 x좌표입니다. 조금 돌아가면 여기가 x좌표가 되고요. 조금 더 돌아가면 x좌표가 여기가 돼. 이쪽으로 돌아가면 x좌표가 여기가 되고, 이만큼 돌아가면 x좌표가 여기가 되죠. 그럼 180도 돌아갈 때까지 x좌표를 내가 읽어볼게. 갔다가 180도부터 360도까지 회전을 하게 되면 x좌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내가 x좌표의 모습을 90도별로 체크해 볼게. 0부터 시작합니다. 1에서 0까지 갔다가 다시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왔다가 다시 0에서 1까지 오고 나면 한 바퀴가 회전한 거야. 이해돼? 자, 그릴게. 처음에 1에서 시작해서 90도 돌아가면 x좌표가 0이 되고, 180도까지 가게 되면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더 돌아가면 이제 270도 오는 순간 x좌표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360도 돌면 다시 x좌표가 1까지 오게 된다. 한 바퀴. 다시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쪽으로 돌면 x좌표가 역시 1에서 0으로 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코사인 그림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 코사인 그림이야. 그러니까 사인 그림은 회전하는 동안에 y좌표를 y값으로 써본 거고, 코사인 x는 회전하는 동안에 x좌표의 값을 y값으로 쓴 거다. 그냥 그렇게 돼서 이렇게 생겼다. 오늘 이후에는 그런 것 안 따져도 돼요. 그냥 사인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 코사인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는 얘기야. 처음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코사인 x도 특징이 있을 겁니다. 한번 대답을 해주시죠. 정의역은 어떻게 되나요? 하라마 정의역 어떻게 될까? 이거 코사인 파란 그림. 그렇죠. x 모든 실수입니다.
그럼 혜인아 치역은 어떻게 돼? 그렇죠. 그럼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유진? 네.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라는 개념이 360도 도는 거에 대한 얘기니까. 그럼 최대값은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최소값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다 똑같죠? 자 그러면 집어봐. 코사인 x는 대칭성을 한번 말해봐. y축 대칭. y축 대칭이에요? 그럼 y축 대칭을 나타내는 기본 표현을 써봐. fx는 f 마이너스 x. x 집어넣으나 마이너스 x 집어넣으나 똑같은 값 나옴. 0인데 x를 대입했을 때 값과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값이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대칭 기준이죠. 이차함수 얘기할 때는 똑같아요. 자, 요 표현이지. 역시 이제 여기가 기본 대칭성 표현이야. 코사인은 y축 대칭이다 라고 다 써있단 말이야. 그럼 아까처럼 조금만 더 넓혀보면 이 코사인 x를 보고 2분의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요. 맞아요? 2분의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이다. 맞죠? 요 점에 대해서 양쪽 대칭이죠. x는 파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죠? 그러니까 대칭성에 대한 표현은 기본으로 요걸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 좀 더 이제 나중에 가면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풀 때 꼭 이게 아니라 이제 특정한 선에 대해서 대칭성 또는 특정한 다른 점에 대해서 대칭성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정리하기도 해. 나중 가서 할 얘기지만 미리 처음 설명할 때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성을 읽을 때는 너무 이 자체에 연연하지 않고 봐도 됩니다. 기본은 알아두시고 이걸 알아두라고 하는 건 이 표현 때문에 그래. 자 일단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그림은 그렇게 읽는 거야. 생긴 모습, 최대값, 최소값, 주기, 대칭성. 여기까지 읽는 거.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또 하나 캡처해 둘게. 자 1학기라네. 지난 1학년 때도 내가 써줬었는데 까먹은 사람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2학년 과정 나중에 수학 2까지 고려를 해서 이 대칭성에 대한 표현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줄 테니까 요번에 꼭 기억하시고 2학기 때까지 다 써먹어봐. 일단 지울게요. 자, 뭘 하려고 하면 대칭성 표현을 지금부터 정리해 줄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선대칭에 대한 표현을 써줄게요. 선대칭 그러니까 어떤 x는 얼마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의 표현이야. 가장 기본 표현은 이겁니다. 대칭성을 읽는 방법은 아까 말했어. 플러스 한쪽은 플러스 x고 다른 쪽은 마이너스 x로 들어가 있는 거. 이 상수들은 상관없어. 플러스 x와 마이너스 x가 들어있으니까 대칭성 표현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이 표현 자체가 기본 표현입니다. 이거는 x는 a라고 하는 직선의 대칭이라고 읽어요. 2차 함수 얘기할 때도 이미 했었어. 읽는 방법은 처음에 이해를 하려면 x부터 a라는 자리로부터 플러스 x만큼 간 자리의 y값, f값과 함수값과 a라는 자리부터 왼쪽으로 x만큼 간 자리의 함수값이 똑같다. 여기에다가 a야. a인데 여기서 플러스 x만큼 간 자리랑 마이너스 x만큼 간 자리가 함수값이 똑같대. 그럼 이만큼 간 거랑 이만큼 간 거랑 또 똑같대. 저만큼 간 거랑 저만큼 간 거랑 또 똑같대. 그러니까 어디가 대칭 기준인 거야? 여기죠. A. 자, 그래서 이 플러스 x, 마이너스 x 양쪽이 똑같이 f 앞에는
플러스 부예요. 이거는 선대칭 표현인데 x는 a라고 하는 직선의 대칭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도록 받을 것. 그때 찾는 방법은 대칭 기준은 요 자리와 요 자리에 요 자리와 요 자리에 딱 가운데가 대칭 기준이다. 가운데가. 이 가운데라는 걸 하려면 a 더하기 x와 a 마이너스 x의 더해서 2로 나눈 중간, 여기가 대칭 기준이다라고 읽는 녀석이에요.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 a 이렇게 나오죠. a 이게 대칭 기준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요런 표현이 나왔어. 이거 대칭성을 나타내는 표현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한쪽은 x가 들어가 있고 다른 쪽은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양쪽 다 f 앞에 부호가 플러스라면 선대칭 표현이고, 그럼 이 대칭 기준을 어떻게 찾느냐? 요 자리와 요 자리의 중간, 여기가 바로 대칭 기준이다. 그럼 얘는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 2, 그죠? 따라서 이 표현은 x는 2라고 하는 직선의 대칭입니다 라고 읽는다고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y축 대칭이라는 말을 설명을 할게. 이 식으로부터 a가 0이라고 해봐. a가 0이라고 해보면 이 표현이 f의 x, 여기 a가 0이니까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지게 되죠. 이거 아까 y축 대칭이라고 했는데 y축을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쓰죠? x는 0, 그죠? 그러니까 a가 0일 때, 즉 x는 0의 대칭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아까 쓴 거는 딱 특수한 y축 대칭이라는 그냥 특수한 요거 대칭.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변형할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한다. 어쨌든 구분하는 기준은 x와 마이너스 x, 양쪽 다 플러스, 또는 양쪽 다 마이너스도 없겠지만 양쪽 다 플러스 이러면 선대칭이다. 그러면 얘와 얘의 중간 자리가 대칭 기준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2학년 끝나고 3학년 때까지 혹시 모의고사 풀든 내신 풀든 이 표현은 계속 나올 표현들이니까 어떻게 써지든 이렇게 써지든 이렇게 써지든 이렇게 써지든 상관없이 선대칭이라고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점대칭 표현을 써줄게요. 점대칭 표현의 가장 일반적인 기본 형태는 이렇게 나타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점대칭 표현의 특징이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읽을 거냐면 A, B라고 하는 점의 대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유, 우리 하람 졸려. 어떡하지? 그렇게 돌려가지고 하람이 얼굴 나오게 촬영을 좀 해볼까요? 브이로그. 지금 저는요 하람이가 졸고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아까랑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 그리고 얘가 갑자기 얘는이 아니라 바로 더하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 가면은 이제 이해가 될 거야. 좀 밑으로 가보면 어쨌든 요 표현이 x하고 마이너스 x 대칭성 맞는데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고 는 얼마 이런 표현이 요거 아까 요거의 중간 더해서 2로 나눈 값 a, 요거를 2로 나눈 값 b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하는 가장 일반 표현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특수하게 가볼게. 아까처럼 해볼게요. a가 0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부터 써주고 이걸 만족합니다라고 갑자기 써놓는단 말이야. 그럼 공부를 안 해둔 친구들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이제 공부를 안 해둔 친구들은 상당히 힘들어하죠. 이 뭐야? 이걸 만족한다? 이건 대입해서 정리하고 뭐
방정식 풀어야 되나? 막 이런단 말이야. 요걸 그대로 읽어보면 요걸 보고 뭐라고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돼? 2, 2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A도 0이고 B도 0이라고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A도 0이고 B도 0이라고 대입을 해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F, X. 그 다음에 여기는 F, 마이너스 X. 여기가 B도 0이니까 는 0. 근데 A는 0, B는 0이라는 게 사실은 무슨 뜻이 되는 거야? 0, 0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0, 0이 다른 말로 원점이라고 부르니까 이걸 원점 대칭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아까 쓴 거랑 좀 다른데요? 다르지 않죠? 왜? 요거를 이양시킨 거예요.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원점 대칭이라고 읽었는데 이걸 보고 원점 대칭이라고 못 읽는 사람은 너무 요거에만 그냥 집착하고 있는 거야. 얘가 원점 대칭 표현이면 얘가 원점 대칭 표현인 거야. 그렇죠? 원래 표현 일반적인 건 이거였지만 그 중에 특수한 경우 이거 A도 0이고 B도 0인 경우 즉 0, 0 대칭 표현인 거다. 여기까지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기억을 해두면 이제 갑자기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뭐뭐를 만족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갑자기 이렇게는 잘 안 줘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얘는 그냥 읽으면서 원점 대칭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뭐 이러면서 그냥 읽으면 되는 거잖아. 우리 2차 함수 할 때는 이런 표현이 뭐였었죠?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이게 뭘 나타내는 표현이었지? 2차 함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써 있어. 대칭축이 x는 3이에요 라고 읽는다고 얘기했었죠? 그게 쌓여야 돼요. 어차피 이제 앞으로 문제 풀 때. 여기 있는 문제 풀 때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겠지만 점점 모의고사 문제를 풀거나 학교에서 시험도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 낼 때 계속 다른 표현을 줄 거야.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면 문제 시작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 대칭성은 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두시고 공부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이제 이 표현 자주 나올 텐데 나왔을 때는 그냥 읽으면서 쓸게. 이거 공부해둬. 외워두시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탄젠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그래프 읽고 해석하는 것만 하면 한 3분의 2가 끝나고요. 나머지는 방정식, 부등식 문제 푸는 건데 그래프가 돼 있는 사람은 설명이 쉽고 그래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설명이 좀 어려워요. 자, 탄젠트 하나만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탄젠트는 조금 애매해요. 아까처럼 그 원 위에서만 나타낼 수는 없고 그걸 벗어나게 되니까. 왜냐하면 x좌표랑 y좌표 비율을 쓰다 보니까 우리 읽었지만 탄젠트 90도 그러면 값이 없을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그냥 그래프 모습을 그려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은 아까처럼 1사분면, 2사분면 선을 끊어서 할게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러면 다시 5사분면, 그죠? 반대쪽으로 이쪽이 이제 4사분면 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탄젠트 값으로 그려볼게요. 일단 시작은 탄젠트 0은 0. 탄젠트 4분의 파이가 여기 가운데 1.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루트 3, 한 1.7. 그러다가 탄젠트 90도는 값이 없다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닿진 않아. 점근선 얘기할 거라는 건 너무 뻔하죠? 드디어 우리 예은이가 모자를 벗었어. 좋았어. 1사분면 쪽은 양의 값을 가져. 탄젠트 4사분면에서는 어떤 값을 갖죠? 음의 값을 갖는 게 맞죠? 마이너스 쪽에 있어요.
이걸 기본 그래프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생긴 게 대충 3차 함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2, 4분면은 탄젠트가 양이겠어 음이겠어? 음이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3, 4분면 쪽은 양의 값을 갖죠. 시원하게 쭉쭉쭉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자, 그래서 탄젠트 그림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탄젠트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한 개념이 있으니까 잘 보십시다. 정의역 말해볼 수 있는 사람. X의 범위, 그림이 그려지는 X의 범위. 지금 힌트를 주자면 요 선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리는 값이 없어요. X가 거기를 빼야 돼. 2분의 파이 자리도 정의역에서 빠져야 됩니다. 2분의 3파이 자리도 정의역에서 빠져야 돼요. 그럼 정의역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점근선에 대한 얘기가 탄젠트에서 너네가 제일 틀리기 쉬운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정의역. 보자. 도연아, 정의역 한번 말해볼래? 응. 어우, 정확해요. 이 표현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하는 얘기야. 역시 배운 놈은 달라. 좋아요.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아닌 모든 실수.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기는 다 빼고요.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얘가 이 자리가 바로 점근선 위치가 되는 거다. 왜냐면 이제 얘는 최대 최소를 얘기할 게 없어. 최대값도 정해지지 않고 최소값도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사인 코사인에 비해서 이제 이 점근선 부분과 주기만 잘 파악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조금 이따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치역. 그럼 종현아, 치역은 어떻게 되는 게요? y의 범위요. 모든 실수. 좋아. y는 모든 실수. 소고기 먹고 힘내는데? 네? 소고기 먹고 힘내고 있어. 어제도 한 놈이 가야 돼요. 그러면서 왜? 했더니 애슐리 가기로 했어요. 딱 그 또 특정 또 상호를 말하면서 안 가면 안 된다는 듯이 얘기를 하길래 갑자기 네 얘기를 했지. 뭐 어떤 놈은 소고기를 먹으러 간다고 또 안 온다더니 굳이 그걸 그냥 가족끼리 약속 있어요라고 하면 되지. 그걸 애슐리를 간다고 나한테 얘기를. 애슐리 가봤냐? 네. 오, 맛있냐? 그냥 별로 그런데. 그래? 너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는구나. 샐러드 이런 거. 샐러드 먹죠. 참 뭐. 샐러드 이러면 고기만 먹는 애들도 있어요. 자, 치역은 모든 실수. 어쨌든 여기까지는 아까처럼 똑같이 써주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 최대값이나 기본적으로 최소값 개념은 정할 수 없다 얘기니까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빨간 걸로 다시 4번 주기. 그러면 예린아, 요 탄젠트 x 그림을 보고 주기를 말해봐.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하나의 폭 크기.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해. 그림을 따라와야지. 한 번에 끝낼 거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그걸 봤을 때 그 하나의 폭, 너비.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에 해당되는 얘가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얼마냐고. 간격이 파이죠? 아까랑 달라서 써주는 거라고. 사인 코사인은 2파이였는데 탄젠트는 파이가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점근선 얘기에 대한 얘기만 조금 정해줄게요. 잘 들어. 다른 거 다 맞추다가 탄젠트 점근선 표현에서 맞고 틀리는 거 찾을 때 얘만 못 찾는 애들이 수두룩해. 이 의미를 잘 이해하고 쓰시는 거야.
앞으로 탄젠트를 나타내는 어떤 식이 나올 거야. 탄젠트 몇 어떻게. 그때 이 점근선을 읽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 일단 얘를 기본으로 설명하는 거야. 먼저 요만큼은 이 원점 자리에서 가장 최초로 발생하는 위치가 사실은 이 위치야. 이 위치야. 그리고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 최초로 있는 위치를 쓴 다음에 주기가 얼마라고? 이 탄젠트의 그림의 주기가 파이. 그러면 이 점근선은 얼마마다 생길 거냐면 파이마다. 맞지? 요 표현이 파이마다 라는 뜻이야. 1파이, 2파이, 3파이 생각해봐.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파이마다. 처음에 2분의 파이 자리에 있고요. 그 다음엔 파이마다 생겨요. 이런 뜻이야. 파이마다 생겨요. 그럼 나중에 하면 더 복잡하겠죠? 주기도 파이가 아닐 수 있어요. 평행이동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읽냐면 먼저 주기는 읽을 수 있을 거야. 이제 연습할 거니까. 처음 위치를 써. 그 다음에 주기를 이렇게 써서 파이마다 뭐 2분의 파이마다 이렇게 쓴 다음에 요 위치에서 아까 평행이동된 양만큼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쓸 때는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게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야. 점근선을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인 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죠.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도 반이고 아는 사람도 반이지만 예를 들어 이거 점근선 써봐 라고 문제가 나온 거야. 점근선 써봐. 그러면 일단 평행이동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냥 3분의 파이라고 할까? 그럼 2로 묶으면 어떻게 되나? 2분의 파이 되나? 자, 그러면 평행이동이 없는 상태로만 생각해 볼게. 탄젠트 2x야. 탄젠트 2x의 주기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해줘. 탄젠트 2x 주기 2분의 파이야. 그러면 움직이지 않았을 때 2분의 파이가 주기야. 그러면 여기 원점일 때 파이가 주기인 놈, 파이가 주기인 원래 그림에서 그 파이의 절반이 처음 위치죠. 그럼 주기가 2분의 파이면 처음 위치가 얼마로 나 있었겠어요? 4분의 파이 위치에 있었겠지. 그 다음에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마다 이게 원래 점근선 위치였다고. 움직이기 전에. 근데 x축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이동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면 이게 요 함수 그래프의 점근선 위치가 결정이 된 거다. 됐어요? 아직 주기가 왜 이게 2분의 파이예요 그럴까봐 그건 이따 얘기하고 합시다. 어쨌든 점근선은 그렇게 체크를 해. 자, 그러면 얘도 대칭성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본적으로는 저 그림이 원점 대칭이라고 보이니? 원점 대칭 보여요? 원점 대칭. 요렇게 되는 게 기본 대칭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반대니까. 이렇게. 그러면 0,0이 아니라 파이, 0에 대해서도 대칭이죠? 선대칭도 가능한가요? 아까 사인 코사인은 점대칭으로 읽을 수도 있었고 선대칭으로도 막 읽을 수 있었는데 얘는 지금 점대칭 개념으로 읽은 게 기본인데 아까처럼 선대칭 개념으로도 한번 읽을 수 있는 생각봐. 이거 0,0대칭, 파이, 0대칭, 2파이, 0대칭, 점대칭으로 지금 아무렇게나 표시가 되는데 혹시 선대칭 표현도 가능한가요? x는 얼마라고 하는 직선의 대칭 모습. 한번 위치 앞에 이게 어딘지 모르지만 선을 그었을 때 이 그래프들이 대칭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위치, 선이 있는지. 은서야 있냐 없냐 혹시 네 생각에는? 보고 얘기해. 보고.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죠. 넌 어때?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너는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 네,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너는 있냐? 아니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거죠? 어디 여기를 자르고 이것도 이거에 대해서 양쪽 대칭은 아니니까, 그지? 네, 선대칭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 점 대칭으로만 생각을 일단 해주시면. 자, 일단 지금까지 얘기한 게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얘기는 빼고 이제는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다는 기본 전제하에 다른 설명할게. 어쨌든 생긴 거가 사인은 0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반복. 코사인은 1부터 시작해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방식으로 해서 반복. 탄젠트는 3차함수 비슷한 놈이 반복되는데 끊어진 선이 있다는 거, 점근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 모두 기본적으로는 최대, 최소, 주기, 대칭성 요거를 읽고 표현하는 데 신경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좀 캡처해야죠. 이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 예를 들어 사인 X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할게요. 이제 Y는 사인 X 그릴 때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앞으로 나는 이렇게 기준선을 그려놓고 아까처럼 1사구면 2사구면 이 선을 끊어서 할 거라 최대가 1 위치에 보조선을 긋게요. 그 다음에 최소 마이너스 1이라는 위치에다가 보조선 그어놓고 이렇게 그냥 간격은 무시하고 내가 일정 간격으로 4분면을 잘라놓고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앞으로 그릴게. 그래서 여기가 파이, 이 파이 이 정도는 이제 알아듣겠죠. 사인 그림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x가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6분의 파이 자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인 그림을 보시고 요게 6분의 파이면 요 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죠? 2분의 1이죠?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사실은. 2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y는 k라고 하는 직선을 그렸어. 그러면 요 자리의 값이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니? 모르죠?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특수각이 아닌 상황이니까. 그치? 얼마인지 몰라요. 여기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알 수가 없지. 하지만 대칭성을 활용한다면 알파하고 베타의 합은 알 수 있겠죠? 알파와 베타의 중간이 얼마요? 2분의 파이. 알파와 베타의 중간 2분의 파이.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죠. 요렇게 대칭성을 이제 활용해서 읽게 돼요. 주기성까지 활용한다면 쭉 연장을 했을 때 요 자리가 감마라고 한다면 감마의 위치는 주기가 2파이였기 때문에 요 간격이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도 사실은 알파인 거지. 따라서 감마 대신에 알파로부터 2파이만큼 간 자리 이렇게 느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대칭성을 활용한다는 건 각각의 값은 모르지만 그 두 값의 합을 그냥 구해내거나 할 때 그때는 대칭성 활용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얘기는 일단 시작을 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뭐 대부분 다 얘기가 됐고 뭔가 하나 빼먹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얘기 안 해준 게 뭐 있나? 할게요. 그러면 요것도 그럼 나온 김에 미리 좀 얘기를 하자. 원래 이제 다 배운 다음에 나중에 정리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온 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 때 그럴 때 한번 많이 활용해 보세요. 사인 x를 그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0부터 2파이까지만 볼게. 특수각이라고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 뭐 있죠? 0 0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는 요거의 3분의 1 위치입니다. 요게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요 가운데가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위치가 3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 일단 여기 6분의 파이 위치 여기가 얼마라고? 함수값이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위치.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파이 위치.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위치. 3분의 2파이. 6분의 파이. 딴 거 빼고. 이게 이제 일정 간격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지금. 6분의 파이 2배에 3분의 파이.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 또 6분의 파이를 더하면 2분의 파이. 여기다 6분의 파이 더하면 이게 얼마야? 6분에서 3분의 2파이. 여기는 여기는 얼마가 되죠? 6분의 5파이. 자, 지금 내가 이제 뭘 근거지 잘 봐봐. X자를 쳐놓은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요 간격들이 전부 다 일정하죠. 그럼 여기도 3등분, 여기도 3등분,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 여기가 사실은 0부터 2파이까지의 간격을 6분의 파이 간격으로 쪼개놓은 거야.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최대 높이가 현재 1이고 여기 이 2분의 1 높이, 이 전체 높이의 절반 위치, 전체 높이의 절반 위치를 나타내는 이 점은 전체 한 주기의 몇 분의 몇 만큼 되죠? 간격을 잘 보세요. 이 몇 칸인지. 12칸이지. 맞지? 그러니까 그림에서 사인 코사인 그림에서 전체 높이의 절반 위치를 나타내는 점까지의 간격은 그 함수 주기의 12분의 1만큼의 위치를 나타내게 된다.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비율 관계에 대한 얘기라고. 예를 들어 너네한테 y는 4 사인 2x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이 뭔가 그려져 있겠지. 이렇게. 나중에 알겠지만 지금 아는 사람은 지금 미리 얘기해 줘봐. 주기가 얼마예요? 파이만큼입니다. 최대값은 얼마고요? 4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4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y는 2라는 선을 그었어.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고 물어볼 때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안 해도 최대의 절반 위치를 나타내는 이 높이에 해당되는 요 x값의 요 간격은 이 주기의 12분의 1만큼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12분의 파이 자리라고 써가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면 여기 같은 3분의 파이 위치면 우리가 알기로 2분의 루트 3이니까 전체 높이의 2분의 루트 3배만큼 되는
위치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간격이 다 일정하게 잘라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비율 관계를 지금 미리 좀 소개하는 이유는 나중에 삼각 방정식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복잡하게 생긴 상태에서 이 해를 구하는 자체가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뭔가 다른 걸 해야 될 때 이 위치를 결정하는데 막 방정식을 막 풀면서 시간을 쓰지 말고 요 정도 비율만큼은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써놓을게요. 자, 그래, 좋았어. 자,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가 여기까지만 하면 너네들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지만 아직 아닙니다. 하나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론 설명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들은 사람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얘네들을 봤을 때 뭐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읽어내라 그러면 누구를 읽어내야 된다고? 삼각함수 그래프에서의 특징을 읽어내야 된다면 어떤 사실을 알아내라는 거야? 최대, 최소, 주기, 대칭성.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최대, 최소, 주기에 관련된 표현을 읽고 쓰는 걸 해볼게. 한 번만 따라가. 정신 차려. 다 지나가. 어떤 식을 보고 이제 sin x라고 안 써있단 말이야. 예쁘게 뭔가 많이 바뀌어 있어. 근데 그걸 보고 최대, 최소, 주기 이걸 읽는 연습을 해둬야 니네가 그래프를 보고 판단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그냥 한 번에 끝내. sin x로 할게요. 여기다가 최대값, 최소값, 주기 요거만 표시를 한번 해볼게. 자, 아까 배운 거니까 이거 얘기할 수 있어. 최대값 얼마? 최대값 얼마? 1. 최소값 얼마? 주기 얼마? 2파이. 요거를 확실하게 일단 기본을 기억하시고 이제 갑니다. y는 a sin x 이렇게 써 있어. 지범아, 네. 최대값 얼마요? A. 아니에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고? 아, 절대값이. 절대값으로 a만큼입니다. 최소값은 절대값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절대값 a겠죠. 주기는 2파이. 2파이. 자, 여기를 보고 이제 뭘 느끼는 거냐? 이 삼각함수 그래프 사인 코사인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이거로 요게 사인 앞에 있는 숫자, 요 숫자로 결정이 되는 거다. 근데 이 숫자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양수인 쪽으로 한 게 최대, 반대쪽 마이너스 쪽이 최소 이렇게 읽어야 돼. 그 폭이 위로 a만큼 아래로 또 마이너스 a만큼까지. 그렇죠? 그럼 정의역은 치역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요거보다 크거나 같고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야. 주기는 안 변했죠? 왜 안 변했는지 좀 인식을 해보세요. 다음 갑니다. y는 a sin b x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도연아, 최대값 얼마요? 절대값 A 네, 얘 때문에 결정된대. 최소값은 마이너스 붙인 상태로 절대값 a. 주기는 얼마로 보이나요? 절대값 B분의 절대값 b분의 2파이 예, 원래 주기가 2파이니까 요만큼으로 쓴다. 그럼 선생님 이건요? 여기 앞에 1이 있으니까 1분의 2파이라고 써 있었던 거야. 이렇게 여기도 1이 있었으니까 1분의 2파이라고. 그러니까 주기를 바꿀 수 있는 놈은 요 x 앞에 있는 숫자가 주기와 연관이 있는 표현인 거고 여기가 최대 최소랑 연관이 있는 표현이 된다. 그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요 숫자 절대값분의 원래 주기가 얼마? 2파이. 이렇게 쓰는 거야. 가자. 자, 얘는 y는 a sin b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던 그림을
플러스면 위로, 아래로, 위아래로 움직인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얘기해 줄게. 평행이동은 주기와는 관련이 없다. 주기라는 건 이 그래프 한 개의 폭이 중요한 거야. 근데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그죠? 평행이동하게 되면 그래프의 폭이 변하는 일은 없으니까 주기랑은 관계없고, 두 번째,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최대 최소가 변하나요? 안 변하죠? 그대로 좌우로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스프링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전혀 관계없죠? 근데 이 스프링이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최대 최소가 변하지. 자,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 없었다고 생각하고 최대값을 써봐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런데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건 최대 최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D가 양인지 음인지 몰라도 위든 아래든. 최소값은 그러면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D만큼 움직인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주기는 무조건 다 얘랑만 연관이 있으니까 이거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해돼? 가자. Y는 A sin BX 더하기 C 플러스 D 이렇게 써 있는 거 이제. 그럼 Y는 A sin BX의 그림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움직인 거고 이렇게도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을 써봐.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야? 원래 최대값에다가 X축 방향 평행이동한 거 관계없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랑만 연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최소값은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주기는 이렇게 움직이든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든 상관없이 안 변하니까 그냥 얘가 X 앞에 있는 숫자 얘가 주기성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쓰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3 사인 2x 더하기 파이 플러스 1. 요 그림에 대해서 최대 최소 주기를 읽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읽겠습니다. 최대값 읽어보자. 최대값. 하람아, 최대값. 여기 없었을 때는 절대값이 붙였으니까 3. 근데 Y축 방향으로 또 움직여갔네. 원래 3이었는데 Y축 방향 움직이기 때문에 4. 그죠? 오케이. 최소값. 움직이기 전에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었는데 Y축 방향으로 움직인 건 줘야죠. 이렇게. 그 다음 주기. 주기는 딴 거 쳐다보지 말고 누구만 보면 돼? 얘만 보면 돼. 절대값 2분의 원래 주기가 2파이니까요. 주기는 파이가 됐죠. 니네 이거 배웠던 거 기억하면 좀 더 이해가 쉽다. 요 세 그림의 차이 뭐죠? 요런 형태요. 몇 x. 요 그림은 y는 fx의 그래프를 a분의 1배 축소한 거다. 여기가 만약에 2라고 써 있으면 이 그래프를 2분의 1로 압축을 시켜버렸다의 뜻인 거야 사실은. f 2분의 1x 그러면 역수니까 역수를 읽으면 돼. 2배만큼 이 스프링을 잡아 늘렸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x 앞에 있는 숫자가 주기를 결정할 수 있어.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가 2가 붙어 있으면 이 스프링을 절반으로 압축을 시킨 거야. 그럼 원래 주기가 2파이였지만 2분의 1로 압축을 시켰으니까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파이가 돼야 되지. 그런 내용인 거야 이게. 자, 여기까지 해서 최대 최소 주기를 읽을 수 있다면 이제 너네들이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최대 최소 주기를 읽을 수 있다면 유형 7번까지는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캡처
자, 여기서 멈출게.